제 인생에서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소름 돋는 하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현입니다. 올해 52살이고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25회를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에 집에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런 저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생한다며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제대로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모님 곁을 자주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가셨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1년 반 뒤에 아버지를 따라가셨습니다. 두 분 다 경기도 포천 근처 야산에 나란히 모셨습니다. 우리 집안 선산입니다. 작은 산이지만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년 기일이 되면 새벽에 산소를 찾아갑니다. 제사상은 집에서 차리지만 산소에 직접 가서 절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제사 준비물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과일과 나물을 골랐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마트 입구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천시청 명의의 안내문이었습니다. 산 일부 구간 사면 보강 공사 안내. 공사 기간 4월 15일, 4월 20일. 낙석 위험으로 인한 등산로 일부 구간 통제. 포천시청 산림과. 오늘이 4월 18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어머니 기일은 내일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그 공고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낙석 위험. 등산로 통제. 공사 기간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공사 중이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필 기일날에 공사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산소 가는 길이 등산로는 아닙니다. 선산으로 가는 작은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면 보강 공사라면 산 전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석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산소 가는 거 어떻게 하지? 공사 중이래. 공사? 무슨 공사? 사면 보강 공사. 마트 입구에 공고 붙어 있더라. 내일까지래.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에요? 글쎄, 낙석 위험 있다고 써 있던데. 그럼 내일 말고 모레 가는 게 낫겠어요. 공사 끝나고. 그래야 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일 금요일 대신 모레 토요일에 산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일보다 하루 늦지만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공사 중인 산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 공사 때문이구나. 그제야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뭔가 찝찝한 기분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일이 다가올수록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공사 때문에 위험하니까 본능적으로 불안했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현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아내와 함께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을 씻고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내일은 집에서 간단히 절만 올리고 모레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쯤 동네 슈퍼에 음료수를 사러 나갔습니다. 슈퍼 주인 박씨 아저씨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재현이 아버지 어서 오세요. 네, 아저씨. 음료수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물으셨습니다. 내일 어머님 길이죠. 산소 가시죠. 네, 가려고 했는데 공사 중이라서 모레 가려고요. 공사요. 네, 산 사면 보강 공사요. 내일까지래요. 박씨 아저씨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면 보강 공사요. 그거 지난주에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그 산 올라갔는데 공사 다 끝나 있더라고요. 통제선도 다 걷어갔고요.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그런데 마트 입구에 아직 공고가 붙어 있던데요. 4월 20일까지라고. 박씨 아저씨가 웃으셨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안 떼어간 거예요. 시청에서 공사 끝나도 공고를 바로 안 떼거든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나 봐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공사 안 하는 거예요? 네, 벌써 일주일 전에 끝났어요. 걱정 마세요. 저도 주말마다 그 산 오르는데 요즘 등산로 깨끗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공사가 이미 끝났다니. 그럼 내일 가도 되는 거잖아. 괜히 걱정했구나. 집에 들어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까 슈퍼 아저씨가 그러는데 공사 이미 끝났대. 진짜요? 응. 지난주에 끝났대. 공고를 안 떼어간 거래. 아내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여기 기사 있네요. 포천산 사면 보강 공사 조기 완료. 4월 13일자 기사예요. 당초 20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날씨가 좋아 일주일 일찍 마무리됐대요.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거네. 그렇네요. 그럼 내일 가세요. 기일인데 하루 미룰 필요 없잖아요. 그래야겠어.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공사가 끝났으니 안전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산소에 다녀오면 됩니다. 괜히 걱정했네. 아내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다행이에요. 그날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해서 일찍 자려고 했습니다. 산소까지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5시 반쯤 도착하면 해 뜨기 전에 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는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두 분 다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재현아, 네, 아버지. 내일 산에 오지 마라. 예? 왜요? 공사는 끝났잖아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공사 때문이 아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산에 오면 안 된다. 산이 너를 데려가려 한다. 저는 꿈속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사 끝났는데요.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지금은 안전하대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 손으로 꽉 잡으셨습니다. 그 공사가 문제가 아니다. 내일은 절대 산에 오면 안 된다.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꼭 다른 날 와라. 모레 와라. 내일은 안 된다. 두 분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제 팔을 잡은 어머니의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아, 약속해라. 내일은 가지 않겠다고. 저는 꿈속에서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분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재현아, 꼭 약속해라.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꿈에서 깼습니다.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습니다. 깨우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공사 때문이 아니라고 하셨어. 어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은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요? 산이 너를 데려가려 한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산사태? 낙서? 아니면 다른 사고? 저는 핸드폰을 켜서 날씨를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포천 지역 날씨. 맑음. 기온 15도. 바람 약함. 강수 확률 0%.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포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산불주의보도 없었습니다. 산사태 경보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지? 하지만 꿈속에서 본 부모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두 분 다 그렇게 간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1시간 뒤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그냥 꿈이야. 꿈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3시 반이 됐습니다. 다시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4시가 됐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출발해야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꿈 꿨어. 꿈이요? 저는 아내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타나신 것, 오지 말라고 하신 것,
공사 때문이 아니라고 하신 것.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데 두 분 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셨어. 여보가 요즘 어머님 생각 많이 하셔서 그런 거예요. 기일이 오늘이니까. 하지만 공사도 끝났잖아요. 어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날씨도 좋고. 뭐가 위험하겠어요?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공사는 끝났고 날씨도 좋고 특별한 위험 요소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냥 꿈이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젯밤에 준비해둔 제사 음식을 차에 실었습니다. 과일, 나물, 푹어, 술. 아내도 함께 갈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새벽이라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포천 나들목이 보였습니다. 나들목을 빠져나와 국도로 들어섰습니다. 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10분쯤 가면 산 입구 마을이 나옵니다. 국도를 달리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찝찝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이러지? 저는 속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앞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5분쯤 더 갔을까요? 저 앞에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산 입구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 시간에 조용한 마을인데 오늘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몇몇 주민들이 모여 서 있었습니다. 뭔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었습니다. 급하게 손을 흔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창문을 내렸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산소 가려고요. 산 중턱에 있어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오늘은 산에 못 올라가요. 예? 왜요? 어젯밤부터 산 쪽에만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지금 산사태 위험 경보 떴어요. 비요? 그런데 일기예보에는 옆에 서 있던 남자 주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일기예보는 포천 시내 기준이에요. 여기는 산골이라 날씨가 달라요. 어젯밤에 이 동네만 폭우가 쏟아졌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땅이 질퍽했습니다. 도로 옆 배수로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비가 왔네요. 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엄청 쏟아졌어요. 지금은 그쳤지만 산이 물을 잔뜩 머금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산 쪽 등산로 입구에 통제선 쳐놨어요. 소방서에서 나왔어요. 산사태 위험 때문에 오늘 하루는 출입금지래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비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제가 꿈을 꾼 시간입니다. 제가 꿈에서 깬 시간이 2시 반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려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산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주민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오세요. 그때는 괜찮을 거예요. 오늘은 정말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차를 돌렸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꿈이 진짜였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공사는 가짜 이유였습니다. 진짜 위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내도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반, 산 입구 마을에서 돌아선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말한 산사태 위험 경보. 어젯밤 산에만 쏟아진 폭우. 제가 만약 30분만 일찍 출발했다면 그 마을에 도착하기 전이었을 겁니다. 그대로 산에 올랐을 겁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어머님 꿈이 진짜였네요. 응, 공사가 아니라 산사태였어요. 어머님이 알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제사 음식을 내렸습니다. 산소에는 가지 못했지만 집에서라도 절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거실상 위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과일, 나물, 푹어, 술. 어제 준비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향을 피웠습니다.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2번 절했습니다. 일어나서 한참 동안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산에 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분이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6시가 넘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지금쯤 산소에서 절을 올리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살아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맛은 없었지만 억지로 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아내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여보 좀 쉬어요. 피곤하시죠? 응. 그래야겠어.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간절한 목소리. 공사 때문이 아니다. 산이 너를 데려가려 한다. 모든 말씀이 맞았습니다. 1시간쯤 누워있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형, 응. 형, 오늘 산소 갔다 왔어? 아니, 못 갔어. 왜? 오늘 어머니 기일인데. 저는 동생에게 오늘 새벽 일을 설명했습니다. 산 입구까지 갔다가 주민들한테 산사태 위험 경보 얘기를 듣고 돌아온 것. 어젯밤 그 산에만 폭우가 쏟아진 것. 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 왜? 나도 어젯밤에 꿈 꿨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꿈? 아버지가 나타나셨어. 뭐라고 하셨는데? 나한테 형한테 꼭 전화하라고 하셨어. 형한테 오늘 산에 가지 말라고 전화래.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전화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 미안해, 형. 근데 형이 안 갔다니 정말 다행이야. 너도. 응, 아버지가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셨어. 꿈이 너무 생생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모해뒀어. 재현이한테 전화해라. 오늘 산에 가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형도 꿈 꿨어? 응. 그럼 둘 다 꿈꾼 거네. 부모님이 정말로.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 고마워, 전화해줘서. 그래, 조심해, 형.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든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도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동생한테 나타나서 저한테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저를 지키려 하신 겁니다. 8시 반쯤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뉴스 켤까요? 응.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날씨 예보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경 경기도 포천 시산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산이 나왔습니다. 헬기에서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산 중턱 한쪽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중호우로 산 사면이 붕괴됐습니다. 폭은 약 30m, 토사 유출량은 약 500톤으로 추정됩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산사태 발생 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고 등산로가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흙더미가 길을 덮고 있었습니다. 큰 바위들이 굴러 내려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매번 걷던 길이었습니다. 부모님 산소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사태는 오전 6시 30분경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이 큰 소리를 듣고 신고했습니다.
6시 30분. 저는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만약 제가 새벽에 출발했다면 5시 반에 산소에 도착했을 겁니다. 절을 올리고 음식을 차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보통 1시간쯤 있다가 내려옵니다. 6시 반이면 산을 내려오는 중이었을 겁니다. 바로 저 무너진 길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행히 어젯밤 산사태 위험 경보가 발령돼 등산객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산 전체에 대한 출입을 당분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산림청은 추가 산사태 가능성을 조사 중입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봤어. 여보가 만약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거실 영정사진 앞으로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살았습니다. 두 분 덕분입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산사태였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새벽에 갔으면 6시 반에 저 길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던 사진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9시가 넘어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 산사태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산 아래에서 리포트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구간은 등산로 3구간입니다. 평소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며 인근에 여러 선산이 있어 제사를 지내러 오시는 분들도 자주 이용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등산로 3구간. 바로 우리 선산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어젯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이 지역에만 집중됐다며 산이 물을 머금어 사면이 약해진 상태에서 토사가 한꺼번에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무너진 현장이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2m 넘는 흙더미, 부러진 나무들, 굴러내려온 큰 바위들. 만약 이 시간에 등산객이나 산소 방문객이 계셨다면 큰 인명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어젯밤 경보 발령으로 출입이 통제돼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동네 단톡방이었습니다. 포천 산사태 뉴스 링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슈퍼주인 박씨 아저씨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현이 아버지 뉴스 봤어요? 다행히 오늘 안 가셨죠?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저는 탑장을 했습니다. 네, 새벽에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꿈 덕분입니다. 박씨 아저씨가 바로 답했습니다. 역시 부모 마음은 다르십니다. 하늘에서도 자식 걱정하시네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조금 드세요. 아내가 죽을 끓여왔습니다. 한 그릇을 겨우 먹었습니다. 오후 내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꿈을 무시했다면, 만약 부모님 경고를 안 들었다면, 만약 공사가 끝났다는 말만 믿고 그냥 갔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산사태에 묻혔을까요? 크게 다쳤을까요? 죽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오후 3시쯤 동생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뉴스 봤어? 응. 봤어. 형이 만약 갔으면 동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도 알아. 부모님이 정말로 형을 구하신 거야. 그런 것 같아. 형, 나 소름 돋았어. 우리 둘 다 꿈꾸고 그날 산사태가 나고. 나도 그래. 우리는 한참 말없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형, 앞으로 자주 산소 가자 우리. 그래. 그래야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뒤에도. 응.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렸지만 역시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마음이 복잡해서. 당연하죠. 오늘 하루가 어땠겠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고마워. 밤이 됐습니다. 뉴스를 다시 켰습니다. 저녁 뉴스 메인인 산사태였습니다. 산림청은 내일 토요일 오후부터 일부 안전 구간에 한해 출입 통제를 해제할 예정입니다. 단, 산사태 발생 지점 인근은 당분간 접근이 금지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일부는 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내일 산소 가야겠어. 내일요? 응. 기일은 지났지만 절을 올려야겠어. 부모님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그래요. 같이 가요. 고마워.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 간절한 목소리. 공사 때문이 아니다. 산이 너를 데려가려 한다. 꼭 다른 날 와라. 모든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한마디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밖이 밝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내도 일어났습니다. 함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출발할까요? 응. 가자. 어제 준비했던 제사 음식을 다시 차에 실었습니다. 과일, 나물, 술.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오늘 저는 살아서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1시간쯤 달려 산 입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그 할머니가 또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오늘은 일부 구간 풀렸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어제 비가 온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낙엽이 젖어 있었습니다. 도로 옆에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10분쯤 올라가니 노란색 통제선이 보였습니다. 소방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산소 가시는 겁니까? 선산이 저 위에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5분쯤 더 올라가면 됩니다. 소방관이 지도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는 안전합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오른쪽은 절대 가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삼거리가 나왔습니다. 왼쪽은 선산 가는 길, 오른쪽은 등산로.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오른쪽을 봤습니다. 저 멀리 무너진 곳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통제선 앞까지 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큰 바위들이 길 위에 굴러와 있었습니다. 등산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흙더미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를 지나갈 뻔했어. 만약 어제 새벽에 왔다면, 산소에서 저를 올리고 6시 반쯤 이 길을 걷고 있었다면, 저는 바로 저 흙더미 밑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잠깐 앉아 있을게. 저는 무너진 곳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텔레비전으로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직접 보니 더 끔찍했습니다.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막아주셨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보는 살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로 돌아왔습니다. 왼쪽 길로 들어섰습니다. 5분쯤 더 올라가니 선산이 나왔습니다. 부모님 산소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제사 음식을 꺼냈습니다. 산소 앞에 펼쳤습니다. 절을 올렸습니다. 2번 절했습니다. 일어나서 산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산소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살아서 왔습니다. 2분 덕분입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어제 그 꿈이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어제 새벽에 산에 왔을 겁니다. 6시 반에 산을 내려오다가 산사태를 만났을 겁니다. 공사가 아니라고 하셨죠? 맞았습니다.
공사는 벌써 끝나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산사태였습니다. 산이 나를 데려가려 한다고 하셨죠. 그것도 맞았습니다. 조금 전에 무너진 곳을 봤습니다. 저기를 지나갈 뻔했습니다. 다른 날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뭘 해드렸다고 이렇게 지켜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다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두 분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서 막아주셨습니다. 동생한테도 나타나서 저한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1시간쯤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산소 주변 풀을 뽑았습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웠습니다. 산소를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올게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게요. 바쁘다는 핑계 안 댈게요. 부모님이 지켜주신 이 목숨 헛되이 쓰지 않을게요. 잘 살겠습니다.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 9시 반쯤 제사 음식을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삼거리를 지나면서 오른쪽을 또 봤습니다. 무너진 곳이 여전히 끔찍했습니다. 저기를 지나갈 뻔했어. 이제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사진 속 부모님이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다시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생도 함께 왔습니다. 조카들도 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절을 했습니다. 형, 그날 일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 돋아. 동생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둘 다 꿈꾸고 그날 산사태 나고. 진짜 신기해. 부모님이 지켜주신 거야. 우리는 함께 산소를 정리했습니다. 풀을 뽑고 주변을 깨끗이 했습니다. 형, 앞으로 자주 오자. 그래. 그러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십니다.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살아계십니다. 현장 일을 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후배들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팀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이세요? 한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응. 좋은 일이 있었지. 저는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 저도 여보가 무사해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지만 기적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보는 저녁이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매달 산소를 찾아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압니다. 부모님이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세상을 떠난 뒤에도 부모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지킵니다.